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정부의 국가장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 재외 공간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한 한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과자 상표와 유사한 불법 식용 마리화나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환각 성분을 과다 섭취해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팬데믹 동안 늘어난 과음으로 간 이식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 질환은 초기 증상이 없는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상번호를 만들 수 있는 웹 서비스인 구글 보이스를 이용해 신분을 도용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휴가철을 앞두고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역과 이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 전역의 재외 공간에도 분향소가 마련됐는데 이를 바라보는 한인들의 시각도 엇갈렸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문소를 찾은 한인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집니다. 한국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따라 전 세계 재외 공간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국무회의 결정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 재외 공간에서 국가장으로 치러지기로 했기 때문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있고, 분향소를 찾은 한인들은 노 전 대통령의 과오가 적지 않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 역시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우리 노 대통령의 공과 과를 함께 정말 진실적인 차원에서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방외교 참 그때 아마 이렇게 제가 봐도 참 잘하신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 참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도 그런 대목에서 또 이미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공과 과를 떠나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믿고 안 이쁘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 생각하면 칭찬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냥 고인이니까 하는 것도 제 생각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는 씻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헌법을 어쨌든 파기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람이 국가장을 치르면서 광주시청에 조기를 개항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아이러니한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특히 이제는 정쟁을 떠나 국민들의 화합을 바란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 표를 갈라지거나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절대 안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화해, 그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지지만 국가보훈처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미 전역 대부분의 재외 공간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일정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명한 과자나 젤리 등으로 위장한 식용 마리화나가 10대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보면 시중에 판매 중인 간식과 매우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 제품에는 환각 성분 함유량도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키와 시리얼, 젤리와 과자. 얼핏 보면 시중에 판매 중인 간식들과 같지만 포장지엔 로고와 이름이 살짝 변형됐습니다. 유명한 간식들로 위장한 새로운 형태의 식용 마리화나 제품들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채 온라인이나 영업 허가가 없는 업소를 통해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업체들이 노리는 층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입니다. These aren't Doritos, these are not Sour Patch Kids, these are not
Oreos. They are unregulated and untested cannabis products sold by unlicensed manufacturers and marketed to underage Californians. 해당 제품에 포함된 마리화나 활성 성분인 THC 역시 기준치를 훌쩍 넘습니다. 도리토스 과자로 위장한 제품의 경우 한 봉지당 THC 함량은 600mg, 법적으로 허용된 기준치의 6배에 달합니다. 환각 성분 함량이 높다 보니 식용 마리화나를 가자나 사탕으로 착각해 섭취한 후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리화나 오용 사고로 5세 미만 어린이가 응급실을 찾는 사례는 주민 100만 명당 113건으로 4년 만에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In recent years, we've seen an uptick, unfortunately, in the number of children requiring hospital care after ingesting cannabis edibles, as well as an increase in kids as young as 12 who are intentionally using these products. 캘리포니아주에선 합법적으로 허가된 마리화나 제품은 마리화나의 국제적 상징인 삼각형의 마리화나 잎과 느낌표가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엔 CA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당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 합법성 인증 마크를 미리 확인하고 가짜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주의 마리화나 통제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할로윈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할로윈데이에 착용하는 분장용 컨택트 렌즈를 함부로 사용할 때 실명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문의의 처방과 의학 지식 없이 분장용 컨택트 렌즈를 구매할 경우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막 손상이나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과 의사를 통해 렌즈를 구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잘못된 렌즈를 착용할 경우 눈 바깥층이 긁혀 장기적인 흉터로 남을 수 있고 특히 할로윈 분장용 렌즈에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컨택트 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만큼 당국의 허가 없이 컨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웹사이트 역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할로윈용 패션 컨택트 렌즈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주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과음으로 인해 간 이식 수요가 급증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실업 등 절망적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음주를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간 질환은 초기 증상 없이 뒤늦게 발견되는 만큼 간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한인들에게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알코올성 간염으로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르거나 간 이식을 받은 사람이 이전보다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 1,500명이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랐고 알코올성 간염으로 32,300명이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대유행 동안 이어진 과도한 음주 습관이 간 이식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just use alcohol to cope. They use it to feel better. We glamorize, we glorify alcohol use. A lot of our social events are associated with alcohol, and we even glorify getting drunk. 아시아계 미국인의 간암 사망률은 백인보다 70% 더 높습니다. 과한 음주를 할 경우 간암 발병률은 5배 더 올라갑니다. 특히 잦은 술자리 모임과 소량의 술을 매일 마시는 반주 문화가 한인들의 주된 간질환 발병 원인으로 꼽힙니다. 술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유럽인들보다 아마 미국 사람들보다 적어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맥주같이 좀 순한 것을 먹으면은 간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가는데 소주를 많이 먹게 되면은 간에 부담이 많이 가죠. 그래서 한인들이 밥 먹으면서 소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간의 문제가 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은 오랫동안 손상이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운동과 금주 습관을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음주 시에는 물과 안주를 충분히 섭취해 간 손상을 줄이고 음주 후에는 이틀 이상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진 대비 주택 수리와 보완 지원 프로그램인 EBB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진관리국은 오는 12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EBB 프로그램 신청을 온라인으로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BB는 가주정부가 지원하는 지진 대비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이를 통해 주택 소유주들은 건물 내진 시설 강화 등을 위해 최대 $3,0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우편 번호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1,700여 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만일 연소득이 $72,080 미만인 경우 주택 소유주들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낡은 주택들의 내진 공사 비용도 최대 100%까지 지원됩니다.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좌네인 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가 기내에서 마스크를 거부한 승객의 폭력 소동으로 콜로라도주 덴버에 비상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덴버 공항에서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승무원은 부상으로 인근 지역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understand that he actually punched her twice. I did see her walk back down the aisle afterwards. She had blood splattered on the outside of her mask. 아메리칸 항공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 승객을 비행 금지 명단에 올렸다며 앞으로도 탑승객에 의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통안전국 TSA는 지난달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승객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최고 $3,000까지 2배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가상번호를 만들 수 있는 웹 서비스인 구글 보이스를 이용해 신분을 도용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SNS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의하는 척 접근해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구글 보이스 인증 문자를 보낸 뒤 인증 코드를 받는 이른바 구글 보이스 인증 스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인증 코드를 알려주면 피해자의 전화와 연결된 새로운 가상 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데 사기범들은 이 번호를 이용해 본인의 신원을 숨기면서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특히 피해자의 이름과 생성된 가상 전화번호를 사용해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체크포인트 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동안 미국에서 배송 관련 스캠은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5세부터 11세 어린이의 화이자 접종이 다음 주 최종 승인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3분의 1 정도만 자녀에게 백신을 맞힐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다음 주 초에 CDC의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00만 명의 어린이가 접종 대상이 되는데 미국 정부는 승인이 나오는 대로 즉각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사이 자녀를 둔 부모 중 27%만 자녀에게 백신을 바로 접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대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꼽았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어린이들은 감염돼도 증상이 약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며 부모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대유행을 끝내려면 어린이 접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 kids are exempt from some serious illness, particularly with the Delta variant, which has a much greater chance of transmitting that more kids are getting infected.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공립학교 등에서 어린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hat is a possibility. It's on the table. If I start seeing infection rate going up, hospitalizations going up, more children being affected, I will have no choice.
미국 전체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아직도 57%에 머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들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의 주요 은행인 시티그룹이 금융기관 중 최초로 미국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내 6만 5천 명의 직원에게 오는 12월 8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제출한 직원에게는 $200의 보너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라 벡터 인사 담당자는 미국 정부가 은행의 크고 중요한 고객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담당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티그룹의 고용 조건에 따르면 직원들은 내년 1월 14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내년에 시간제 근로자인 바리스타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대폭 인상할 전망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구인난 해소를 위해 내년 여름부터 바리스타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현재 $14에서 $17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스타벅스 커피 체인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바리스타들에게는 내년 1월 말 최대 5% 임금 인상을 하고 5년 이상 경력의 직원은 최대 10%의 임금을 인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형 소매업체 코스코도 전국 매장 직원 시급을 올해 두 번째로 인상해 현재 $16에서 $17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아마존과 타겟보다 $2, 월마트보다 $5 많은 금액이며 현재 전국 내 코스코 고용 인력 18만 명 가운데 90%가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어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최근 미국의 자동차 생산이 급감하면서 미국인들의 자동차 지출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미국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개인 소비 지출은 지난 분기에 비해 17.6%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했지만 수요는 많았고 팔 차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반도체 부족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내구재에 대한 소비 역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악그룹이 LA에서 무료 공연을 개최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다음 달 3일 LA 위셔 이벨극장에서 K-팝과 전통 음악을 결합한 악단 광칠 LA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팬데믹 이후 첫 대면 공연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객들에게는 백신 접종 증명과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악단 광칠은 LA 공연을 시작으로 시애틀과 포틀랜드, 이어서 동부 7개 도시와 캐나다를 거쳐 20일간의 투어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셔 이벨 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데 어떤 내용이 오갈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와 교황청의 환대를 받은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한국 시간 오늘 저녁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납니다. 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는 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번 만남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를 또 한 번 불러일으킨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간 수차례 북한의 초청이 있다면 갈 수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아직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교황청 방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함께하는 만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같은 날 교황을 만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로마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소문만 무성하던 미군의 대만 주둔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U.S. service members to help train Taiwanese troops? Well, yes. We have a wide range of cooperation with the U.S. 또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보호할 거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Do you have faith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defend Taiwan if the mainland were to try to move on Taiwan? I do have faith.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1일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2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대만에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을 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搞台独是死路一条，支持台独也是一条不归路。 무기 판매와 유엔 가입 등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정부를 지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미국과 대만 두 지도자의 이딴 발언이 미중 간 군사 대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대만 공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고 군용기로 연일 대만 상공을 침범하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대규모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저장고를 건설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나서는 등 미중 간 군비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 와중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국이 참을 수 없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샌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메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로봇산업 전시회장을 찾아 신산업 부흥을 공약했습니다. 경제 행보에 주력하면서 중도 민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두고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들이 전시된 로봇 산업 행사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 사람이 걸어가면 따라가는 기술을 탑재한 로봇, 공중제비까지 가능한 사족보행 로봇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 후보는 핵심 금지 조항만 제외하곤 모든 규제를 없애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벤처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선 행보 초반 실용과 민생 기조로 나선 건데 경선 경쟁자였던 박용진 의원을 만나서도 중도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넓게 크게 가야죠. 예. 우물을 파도 넓게 파야 깊이 파지. 이렇게 파면 금방. 다만 전통시장 방문 도중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걸 두고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경제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거냐며 경제 원리에 반한다고 물어붙였습니다. 정의당은 망하고 싶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공감이 부족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자영업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됐던 정책이라고 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해선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논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당장 공약으로 내세우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후보 결정이 일주일 남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 간의 공방이 거칩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골목대장 노릇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고, 윤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면 되냐고 맞받았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흘러간 정치인들 모아 골목대장 노릇하는 것도 며칠 남지 않았다. 파리 때는 썩은 곳에만 몰려든다며 윤석열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윤 후보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대통령이 아닌 야당 후보가 되는 게 목표 아니냐고 깎아내렸습니다.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윤 후보는 정권 교체의 불씨를 살려낸 건 자신이라며 윤석열로 이기는 게 현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향한 민심과 당심은 다를 수가 없다며 홍 후보의 각종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V토론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원 후보의 토론 태도에 대해 역겨웠다는 거친 말까지 내뱉었던 홍 후보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고, 원희룡 후보는 적반하장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야비한 질문이다.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것을 그런 식의 뻔뻔하고 적반하장식의 토론 태도. SNS상에선 후보 간 단일화설이나 당 지도부의 특정 캠프 지원설 등이 유포되며 지지자들 사이에선 충돌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각 캠프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국정원이 어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일부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당 회의실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없애고 김정은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현지 언론에서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에 대해 국정원이 근거가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과학적 기법으로 김정은의 얼굴 등을 분석한 결과 체중을 20kg 감량한 것일 뿐 김정은 본인이 맞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AI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세밀하게 추적을 해봤답니다. 현재 약 20kg가량 감량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사상체계 정립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당회의장의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사라졌고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집권 10년을 맞아서 독자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이제 국정원에서 확인하고, 올해 북중 무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화폐를 만드는 용지와 특수 잉크 수입도 중단돼 화폐 공급 등 경제 관리에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량난도 여전히 심각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하라,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종전 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광물질 수출과 정제유 수입 등 대북 제재 일부 해제는 물론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같은 실현 불가능한 요구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세계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현지 시간 28일 각 부문의 후보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여름 10주간 버터로 빌보드 싱글 차트를 석권했던 BTS는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페이버릿 팝송 등 2개 부문에서도 추가로 후보에 지명돼 내달 22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기업의 정체성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사명 변경 이유를 밝혔는데요. 페이스북은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며 사업 모델 전환에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교묘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폭력성을 방조하고 증오를 부추겼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사명 변경 소식이 전해진 후 페이스북의 주가는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8살 소녀 와일딘이 세상에서 키가 가장 작은 여성으로 새롭게 기네스 기록에 올랐습니다. 기네스에 등재된 와일딘의 키는 72cm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외소증을 지녀 스스로 걸을 수는 없지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최근 건강하게 18살 생일을 맞았는데요. 와일딘은 유일한 나의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담은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이 빠르게 확산 중인 러시아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4만여 명을 기록했으며 신규 사망자도 1,159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4차 확산은 30%대로 낮은 백신 접종률과 델타 변이의 확산을 원인으로 꼽으며 오는 12월까지 대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센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영국 북동부 한 해변에 죽은 바다 생물들이 무더기로 발견돼 환경청이 경위조사에 나섰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허리까지 쌓인 사체, 영국 해안에서 가재 떼죽음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떼죽음 당한 개와 가재가 널려 있는데요. 영국 북동쪽 노스 요크셔주 한 해안가 마을에 갑각류 수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CNN은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해 지난 월요일 이미 미역이 허리 높이까지 쌓이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해양 생물들의 떼죽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BBC에 따르면 지난 몇 주간 노크셔주 레드카와 티스강 북해 인근 휴양지 등에서 보고됐다는데요. 한 지역 매체는 갑각류의 떼죽음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환경청이 산업오염의 사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갑각류 사체와 바닷물 등의 표본을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일에 대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나 질병일 수 있다면서도 여러 생물종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특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탕을 나눠 먹은 학생들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진짜 마약 사탕이네? 고교생 13명 이상 반응입니다. 겉보기엔 맛있는 과자 같지만 사실 이건 마약 사탕입니다. 이 사탕을 나눠 먹은 베트남 꽝린 성아롱시 고등학생 13명이 두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현지 매체 TM퐁이 전했는데요. 경찰 조사로는 이 사탕은 사탕을 처음 나눠준 A군이 카페를 운영하는 친척집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후 학교 친구들과 나눠 먹고 이상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검사를 통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건데요. 이 사탕은 원래 해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젤리형 사탕인데 수상한 점이 있었다죠. 학생들이 먹은 사탕 포장지에는 원산지도 표기돼 있지 않고 60분 후 대마초 성분이 활성화된다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데요. 마약 사탕을 먹고 우리 돈 10만 원의 벌금을 낸 학생들은 현재 퇴원한 상태인데 하롱시 보건국과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 여성이 지갑을 훔쳐서 달아나는 강도를 쫓다가 차 문에 끼어서 반려견과 함께 끌려가는 사고가 포착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뺏긴 지갑 찾으려다가 강도차에 끌려가입니다. 지난달 25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거리입니다.
반려견과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 자, 갑자기 뒤따라오던 빨간색 차량에서 남성이 뛰어내리더니 총으로 위협을 하는데요. 놀란 행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주변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도. 지갑을 들고 도망가자 강도를 쫓아가던 여성이 그만 조수석 문에 끼어버립니다. 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반려견과 함께 수미터를 끌려가는 아찔한 상황까지 펼쳐지는데요. 당시 용의자가 여성을 밀어내는 바람에 도로에 굴러떨어진 여성은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5,000달러, 우리 돈 586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짝짓기에 집착해서 포악을 부리던 악어가 결국 독방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짝짓기 집착한 악어, 한 달간 독방 행입니다. 영차! 번장한 체격의 사육사들이 줄을 잡고 뭔가를 늪에서 끌어냅니다. 이들을 진땀 빼게 한 정체, 무게 350kg, 몸 길이 4m의 수컷 미국 악어 칸예인데요. 짝짓기에 병적으로 집착하자 독방에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포획 작전이 펼쳐진 겁니다. 보통 미국 악어는 따뜻한 5월에 짝짓기를 시작해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물가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데요. 하지만 혈기왕성한 칸예는 짝짓기 시기가 지나도 암컷에게 기웃기웃, 번식 욕구에 예민해져 급기야 사육사까지 공격하는 사고를 치면서 54마리 다른 악어와 떨어지게 된 겁니다. 불량 악어로 찍혀 우여곡절 끝에 격리 장소로 옮겨진 칸예. 한 달간 독방에서 지내면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호수로 돌려보내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미국 뉴욕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건물을 등반할 수 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뉴욕이 내 발 아래, 365m 건물 외벽 등반입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는 사람들. 고층 빌딩과 강이 보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높이 365m로 미국 뉴욕에서 가장 높은 야외 전망대 엣지입니다. 뾰족한 삼각형 모양이 특징인 이 전망대 측면엔 45도 경사가 포함된 계단이 있는데요. 오는 11월 9일부터 해당 전망대에 놓인 190개의 계단을 오를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비용 약 21만 원에 왕복 최대 2시간이 소요되지만 360도로 뉴욕 전경을 보며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로 인기라는데요. 이곳 외벽 등반 필수품은 입장권과 함께 강심장이 되겠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